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아주 힘들죠. 실적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제일 속편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쟤는 뭐냐, 뭐 비난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인 거를요. 그 파운드리 이야기 나왔고 그거 좀 여쭤볼까요? 그럼 삼성 파운드리 이번에 물론 이제 실적 발표할 때 뭐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쪽에 이제 많이 초점을 두었는데 파운드리 상황에 대한 뭐 언급이라든지 뭐 조금 전망이 달라졌다라든지 그런 거 좀 있습니까? 파운드리는 이제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좋진 않겠죠. 올해 상반기는. 왜냐면은 예. 세계 뭐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예. 심지어 뭐 TSMC도 가동률이 지금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은데 결국은 삼성이 주안점을 두는 거는 이제 미래 기술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TSMC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네. 저 위에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준비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는 제가 볼 때는 작년 뭐 하반기보다는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질 거예요. 안 좋아지고 하반기부터 이제 다시 좀 살아나고 사실은 내년 이후에 다시 한번 진검승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삼성이 얘기하고 있는 그 GAA 공정, 네. 이게 좋기는 되게 좋은 거죠. 근데 그렇죠. 뭐 어렵고요. 또 하나, 그리고 자 문제는 이 GAA 공정을 채택할 수 있는 고객사들이 충분히 있느냐. 물론 이제 준비는 다 하고 있어요. 준비는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매크로가 뒷받침이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신제품들을 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사실 경제 상황이 좋아야 사실 뭐 신제품 뭐 그렇죠. 이런 효과가 나는 거니까 지금 모든 업체들이 사실 삼성과 그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 물량이 이제 확 늘어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MD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이 업체들이 무리해서 지금 3나노 이거를 올해 안에 뭐 조기 출시한다 뭐 이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갖고 좀 경제 상황도 좀 회복이 되고 이랬을 때 3나노 제품의 그 출시 시기를 좀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뭐 조금 실적은 작년보다는 저는 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뭐 올해가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년, 내후년 넘어가면서 이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하락세가 네. 아직 안 끝났죠. 네. 왜냐하면 재고가 많기 때문에. 이거 어디까지 떨어져야 돼요? 그럼?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이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 1등 업체인 삼성전자가 적자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거의 바닥에 다 왔다고 봐야 돼요. 네. 네. 아무리 뭐 재고가 왜냐면 여기서 이제 재고를 줄여 나갈 테니까. 네. 그러면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1분기까지는 확실히 뭐 좀 많이 빠지겠지만 2분기부터는 가격 하락세가 굉장히 둔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업체들이 못 버텨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주식을 되게 사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최악을 면했고 네. 이젠 더 이상 안 빠진다.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안 빠지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하이닉스의 실적을 가지고 이제 매출 증가율 YOY로 전년 대비해서 매출 증가율에서 재고 증가율을 뺀 거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하이닉스 거. 네,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모양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쳤는데 바닥을 조금 지난 듯한 느낌이 보이잖아요. 물론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재고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여기 굉장히 그것도 굉장히 많이 안 좋은데 어쨌든 이게 좀 살짝 꺾어져 있다. 뭐 이런 거고. 그러면 이거랑 그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에다가 제가 주가, 하이닉스 주가의 YOY 요거를 같이 넣어서 그린 거거든요. 저희 같은 시기예요? 네. 잘 맞죠. 잘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주가도 바닥을 지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아요. 안 좋은 거는 맞지만 그래도 이게 앞으로 그러면 방향 틀고 변한다 그러면 뭔가 좀 바뀔 가능성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삼성전자 감사한 발표가 되게 중요한 인플렉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쉬워요. 하이닉스 7만 원대에 살 걸. 삼성전자 막 5만 원대에 살 걸. 그리고 이제 일단은 주가도 그렇고 재고도 그렇고
약간 좀 바닥은 쳤다, 최악을 면했다라고는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동안엔 사실은 감사를 안 하게 되면은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그거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있겠죠. 물론 이제 더 신중한 투자자들은 좀 더 확인하고 사겠죠. 근데 이제 좀 용기 있는 투자자, 약간 과감한 투자자들은 그런 변수. 아까 제가 여기 도표 2번에 있는 이런 그림들 나왔을 때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저때 배팅을 하는 거고 네. 좀 더 신중한 사람들은 더 지켜보자 할 네.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여기서 이어붙는 질문은 그러면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쯤 어떤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까? 이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냐면 재고가 어느 정도 그 컨트롤러블한 레벨까지 들어와야지 본격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게 언제일 거냐? 이제 그거는 감사는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는데 네. 제가 아까 뭐 삼성전자가 얼마 감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모델링을 해서 보면 아까 한 13% 정도 메모리 네. 감산 추정, 그다음에 그 비메모리 쪽은 16, 17% 정도. 비밀 낸드 낸드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한 4분기 정도가 되면은 이제 재고가 좀 어느 정도 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잘 안 줄어요, 재고가. 23년 4분기 네. 정도 돼야 유의미한 네. 재고 수준으로 내려온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격이 확실한 상승세. 물론 이제 뭐 감사는 생각보다 더 많이 하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뭐 이런 GPT 효과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수요가 생각보다 좀 더 좋으면 네. 그러면 더 먼저 올라가겠지만 일단 그때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뭐 많은 분들이 뭐 얘기를 하겠지만 주가는 그런 거에 훨씬 더 선행해서 반영을 하잖아요. 예. 뭐 저희가 예전에 분석을 했을 때 보면은 최소 한 9개월 이상 선행을 한다.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주식. 그러니까 어차피 또 주식도 많이 비워놓은 상태였고 하니까. 반도체 주식을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재고 수준으로 좀 낮아지려면 23년 4분기 정도는 돼야 되는 거고 네. 과거 통계적으로 보면 한 9개월 정도도 주가가 선행을 했으니 네. 얼추 한 1분기 말 네. 즈음이면은 뭐 1분기 즈음이면 네. 그 4분기에 유의미한 재고 수준을 주가가 반영할 수 있다. 투자자 저마다의 성향에 따라서 네. 판단을 하시면 될 포인트인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제 반등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네. 주가도 이제 동반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이 최악을 면했다라는 의미의 반등일지, 왜냐하면 이제 감산을 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소재 부품을 덜 쓴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약간 같이 오른 감도 있어요. 네.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거 뭐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반도체 업종 특히나 그 실적과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죠. 항상 뭐 선행해서 움직이고 그렇죠. 이런 게 제가 저기 TSMC 보고서를 썼 게 있는데 이것도 잠깐 하나 좀 보여드리면 네. 저희는 사실 그 삼성전자 주가 워낙 실적에 선행을 해가지고 네. 그런 게 좀 익숙한데 TSMC도 그랬습니다. TSMC의 영업이익을 파란색으로 했고 까만색이 이제 주가인데 네. 작년 1년 내내 사실 TSMC는 실적이 최고치를 계속 냈거든요. 근데 주가는 1년 동안 계속 빠졌죠. 계속 빠졌죠. 이런 식으로 반도체 업종의 경우에는 실적과 주가가 조금 잘 안 맞아요. 그래서 TSMC 마저도 네, TSMC 마저도. 그러니까 메모리는 뭐 그렇다 우리가 뭐 경험적으로 그렇다 치더라고 하는데 이런 TSMC조차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냥 오도에서 움직이니까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선행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경기 매크로를 또 반영한 그런 수도 것도 있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소부장 주가도 마찬가지인 게 네. 지금 뭐 감산을 하고 뭐 캐펙스를 줄이고 예. 이런 상황이면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네. 예, 안 좋아질 겁니다, 다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작년에 그러면 캐펙스 많이 할 때 그럼 주가가 좋았냐? 안 좋았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반영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방향. 그리고 좀 더 볼라타일하게 움직이고 변동성 있게. 네, 훨씬 더 변동성 있게 움직이고 또 지난 한 1년 6개월 정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절대 레벨로 보면 사실은 예전 주가 생각해서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싸 보입니다. 다. 그럼 이제 소부장 주식들은 언제 사는 거냐면 사실은 뭐 반도체랑 비슷한데 실적 안 좋아졌을 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사놓고 이게 거꾸로. 예, 그 주가가 보면은 이제 한 번에 이걸 반영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또 올라갈 땐 또 굉장히 네. 빠르게 올라가 네. 버리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바닥에서 좀 뛴 정도가 되겠지만 네.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주가는 되게 낮은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본격적으로 이익이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미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을 겁니다. 아하. 네, 주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안 좋지만 네. 기본적인 이 회사가 그 장기적으로 벌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해야지 지금 당장 이제 올해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니까 네. 뭐 PR이 비싸네, 이거는 사실 안 맞는 그림일 수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세미콘 코리아 그 네. 반도체 박람회 네, 갔다 왔는데 그 소부장 기업들 관계자들 그 대표이사 나와 계신 분들도 있고 그 여팡이나 이렇게 여쭤보면 일단 한숨부터 쉬시는 네. 거예요. 그 올해는 참 안 좋다. 네, 근데 결국은 내년이나 그 이후로 우리가 계속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2023년 실적은 잊고 가야 되는 건가요? 이게 참 2020 딜레마라. 그렇죠. 그래도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또 이게 뭐 주가 모멘텀엔 도움이 안 될 거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삼성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게 네. 2023년도가 뭐 실적이 얼마큼 나빠질 것이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얼마나 날 것이고 이게 네. 주가에 별 영향을 많이 안 줍니다. 이게 점점 더 실적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낮아지는 강도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이유를 본다는 거죠. 계속 강도가 낮아진다기보다는 그 이후를 계속 좀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도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요. 10년 전에는 사실은 삼성전자 이번에 영업이익 얼마 나오느냐 이거 맞추는 게 되게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되게 약간 경쟁이었어요. 누가 정확히 맞추느냐. 네네네. 왜냐면 그것 따라 주가가 또 움직였거든요. 예전에는. 그렇죠. 사실은 그게 본질이기도 한데.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세상이 너무 복잡해져서 그런지 뭐 매크로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너무 좌우되고 또 학습 효과에 의해서 막 미리미리 반영을 막 해버리니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아주 힘들죠. 실적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제일 속편하죠. 누가 봐도 뭐 맞는 얘기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쟤는 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비난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인 거를요. 그러니까 또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은 거기서 헷갈리고 네. 주식을 놓쳐버리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고 이게 예전에는 네네네. 그게 잘 맞았어요. 네네네. 크게 이렇게 너무 선행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움직이면서 갔는데 지금 잘 안 맞습니다. 여기 TSMC도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비슷하게 갔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확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여기 삼성전자도 있나? 9년까지는 얼추 맞았지만 삼성전자는 좀 먼저 바뀌기 시작했지만 삼성전자 영업이익과 주가 흐름. 네. 마찬가지로 조금 삼성은 근데 좀 약간 다르긴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10년 전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게 되게 잘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가 고점과 실적 고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런 상황. 마찬가지로 실적 저점과 주가 저점도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된다는 거죠. 당장의 실적에 대한 영향보다는 또 이것도 그 실적 발표 공시보다는 컨퍼런스 콜 할 때 DS 부문 사장님이 뭐라고 하느냐 막 이거에 따라서 막 주가도 엄청나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고. 그럼 뭐가 정답이 없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매크로도 보고 뭐 이제 사실은 뭐 저희가 섹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옛날에 뭐 FMC 별로 신경도 안 썼거든요. 어차피 잘 변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그게 엄청나게 현재 중요해지는 거고. 그렇죠. 뭐 어저께 오늘 새벽에 미국 주식도 보면은 결국은 FMC 하고 나서 막 난리가 지금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 2월 2일 그리고 2월 3일 최근 흐름. 그러면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주가는 타이밍으로 볼 수는 없는 건데 이제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어떤 장비주와 부품주 요거는 좀 투자 적기라고 따지려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길게 보면 지금이 투자 적기죠. 왜냐면 되게 안 좋을 것 같은 그 부분들이 작년 주가 하락으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으니까 지금이 오히려 투자 적기 장기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 특히 국내 기업들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소부장, 국산화 뭐 이런 그 우리 대명제가 있잖아요. 대명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실력이 있고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있는 회사들은
제가 보면은 뭐 장기 투자자들 근데 사실 뭐 장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저는 뭐 지금 많이 싼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여기서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소부장 국산화라는 이제 대명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EUV에 네. 연관되는 부품들 소재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극자외선 노광 장비. 네. 근데 그 기업들 보면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한 것들이 좀 있어요. 네. 뭐 한 일주일 사이에 막 몇십 % 이상.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손이 안 나가요. 네. 시가총액이 이익 대비 너무 커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그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예. 어떤 기업은 한 300% 주가 오르는 회사도 있다 그랬잖아요. 예. 이제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일본의 이제 레이저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일본의 레이저텍. 그 회사가 그 EUV 마스크 검사 장비 업체예요. 네. 마스크 검사. 네. 아.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거라는 거죠. 그 EUV는 이제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에 뭐 차이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 그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 기술이고 네네. 뭐 지금은 몰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2, 3년 볼 게 아니라 한 10년 뒤에 회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EUV 관련된 회사 물론 주가는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있지만 그만큼 그 뭐 10년 뒤에 이 회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죠. 실력만 있다면 그 제품의 품질만 잘 맞춰준다면 이거 뭐 다 지금은 EUV 한다 그러면 뭐 다 들썩하겠지만 네. 진짜 검증되는 거는 시간이 지나서 검증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죠.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일본의 레이저텍은 그거를 실제로 뭐 TSMC나 이런 데 납품을 해서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올라간 것이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뭐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SNST, FST, 동진 세미키 이런 회사들. 가장 대표적인. 네, 그 흔히 말하는 이제 EUV 관련된 뭐 3인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회사들은 뭐 이게 10년 뒤에 정말 그렇게 될지는 제가 장담 못 드리지만 어쨌든 관련해서 이제 계속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대표로 앞서 있는 회사들이니까 좀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여쭤본 게 뭐냐면 이번에 세미콘 코리아 가서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어떤 거는 뭐 빨라야 2024년에 뭐 이렇게 뭐랄까 상용화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뭐 2025년, 26년까지 좀 봐야 되겠다 막 이렇게 부품별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보면은 물론 주가는 그걸 또 엄청나게 선 반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가치 투자 개념으로 밸류에이션 보고 시가총액 따지고 이런 분들은 못 사는 거고. 못 사죠. 근데 또 거기 함정에 또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근데 약간 센터장님의 의견도 약간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가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의견이시고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3대 그 어떤 뭐 가장 큰 테마는 뭐 당연히 인공지능일 것이고요. 그 밑에 소부장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3대 테마가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첫 손에 꼽히는 게 EUV이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HAR이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요. HAR. 하이 애스펙트 레이쇼. 네. 그래서 뭐냐면은 뭐 디램이든 낸드든 이제 깊이 파야 되거나 높이 쌓으니까 종횡비거든요. 애스펙트 레이쇼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뭐 딥트렌치, 그다음에 뭐 스택 공정에서도 뭐 200단, 300단 올라가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겁니다. 그거에 관련된 업체들 이게 되게 중요해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C2C라고 그래서 카퍼 투 카퍼, 그러니까 패키징 쪽에서 카퍼 투 카퍼 패키징. 요게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뭐 이런 쪽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은 CPU랑 메모리를 접합해서 이제 붙이는 그런 패키징 방식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높아질 것이기에 요게 제가 볼 때는 하드웨어 쪽에서의 3대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EUV 국산화 그 소재 부분부터 어떻게 보면은 저기 후공정 패키징까지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사실 요게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요것만 해도 거의 한 시간을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간단하게라도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들과 국내의 좀 업체들 연관지어서 조금 이렇게 멘트해 주실 만한 건 있을까요? 근데 뭐 EUV는 지금 막 좀 전에 말씀드렸고 대표적인 그다음에 HAR 그러니까 하이 애스펙트 레이쇼는 사실은 국내는 조금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회사가 첫 손에 꼽히는 회사가 이제 미국의 뭐 램 리서치가 되겠죠. 애칭 쪽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건 좀 약한 거고 패키징도 아직은 우리 국내 업체들이
뭐 첨단 패키징 뭐 이런 쪽이 좀 약해요. 하지만 그 패키징에서도 중요한 게 검사 장비입니다. 검사 장비. 그래서 뭐 패키징 검사 관련된 업체들, 뭐 고영이나 뭐 이런 업체들 그래서 좀 중요하게 보실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해야 되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 내부 투자를 조금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외주를 많이 늘릴 것이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투자 아이디어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거는 오사트 업체들, 후공정 쪽에 외주를 주는 약간 이런 걸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언제였더라? 21년, 22년에 오사트 이쪽이 굉장히 많이 좀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물론 이제 뭐 그런 시각도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 흔히 말하는 첨단 패키징,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그런 약간 중소형 업체들이 그 설비 투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첨단 패키징은 그 내부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TSMC도 그걸 하면서 사실 애플 물량을 삼성에서 뺏어온 부분이 있잖아요. 뭐 팬아웃 패키징 이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뺏어왔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당연히 범용 패키징은 뭐 밖으로 나가겠지만 이제 그것도 뭐 물량이 증가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첨단 기술은 제가 볼 때는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내부적으로 더 집적해서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첨단 패키징은 내부적으로 하고 약간 범용, 약간 삼성 하이닉스가 직접 하기에는 약간 뭐 그냥 이거 그냥 외주 쓰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그거는 흐름은 그렇게 계속 갈 수 있는. 갈 수 있죠.